자, 어제 간단하게 얘기는 했음. 안녕? 어제 왔던 사람, 있잖아. 절대부등식이 뭐라 그랬죠? 그냥 항상 확립하는 이동식. 그렇지. 자, 등식에 종류가 있었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어. 맞아.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그러다 보니까 등식에서는 뭘 물어봤었음? 근에 대한 질문을 했지. 뭐 근을 구하시오부터 해서 근의 개수, 존재 여부부터 해서 맞죠? 항등식은 식을 완성하시오였음. 맞음? 맞음? 부등식은 아니 뭘 모르는 거야?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조건 부등식이 뭐겠어?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조건 부등식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해 존재하는 거 어떤 거 물어봤어? 뭐 해 물어봤잖아. 또는 해를 줄 테니까 식을 완성해봐 도 있었고 맞죠? 뭐 기타 등등 어쨌든 해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해왔었단 말이야. 근데 절대 부등식은 이미 풀어봤었지. 언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2차 부등식. 뭐 A의 범위를 하던가 이런 거 했잖아. 뭐로? 판별식으로. 맞나요? 1차 부등식은 했나? 네, 했어요. 1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 1차 부등식인데 해가 없는 거. 뭐 x의 개수 0으로 만들면서 막 하는 거. 이거 원래 정확하게는 중학교 때 배워. 그래서 이미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식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는 이미 풀어본 거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절대 부등식은 뭐냐? 그 중에서 조금 특수한 형태로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등식을 몇 개 배우고 그리고 하나 더 식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증명하세요. 왜 성립하는지 증명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좀 응용형, 활용형 문제를 푸는 게 이번 단원이라고 보면 돼. 따라서 식을 완성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뭐 한다? 부등식의 증명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 근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 부등식이란 건 결국 뭐다? A가 B보다 커요. 맞죠? 커요. 맞나요? 크다라는 걸 증명해봐. 어떻게 할래? A가 예를 들어서 범아 7과 너한테 자꾸 어려운 질문한 것 같네. 7과 4 중에 누가 커? 어? 자, 그럼 어려운 질문 해볼게. 왜 7이 커? 7에 7개, 4는 1이지.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러면 1이 많으면 왜 커? 미안해. 자, 찬주야. 그래. 이걸 왜 대답 못하나 하는 찬주야. 7이 왜 커?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미 큰 걸 아니까 오른쪽에 찍은 거지. 자, 무시할게요. A가 큰지 B가 큰지를 비교하려면 둘을 빼주시면 됩니다. 7에서 4를 뺐는데 양수 3 나오잖아. 그러니까 7이 큰 거지. 빼주면 돼. 그래서 빼서 뭐다? 양수가 나온다. A가 커요. 음수가 나온다. B가 커요. 0이 나온다. A, B는 똑같아요. 와 같은 식으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알면 되지.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A에서 B를 냅다 빼면 된다. 맞지? 자, 그런데 빼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이 될까? 준우야, 루트 7이 커? 루트 4가 커? 왜? 그렇지. 자, 루트 속의 것들끼리 비교하면 7이 크잖아. 그래서 루트 속의 것만 비교한다는 거는 루트를 없앤다는 얘기거든. 루트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야?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뺐는데 양수면 A가 큰 거고 음수면은 B가 큰 거고 뭐 같은 건 뺄게.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곱을 해서 양수가 제곱해서 뺀다고 해서 양수가 되면 무조건 A가 큰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A는 자, 허수에 대해서는요. 뭐 몽둥이를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으니까. 허수에 대해서는요. 대소 자체를 비교 못 합니다. I가 커, 마이너스 I가 커. 이게 왜 이래? 비교 못 합니다. 뭘 또 마이너스 I야. 비교 못 합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A는 3이야. B는 마이너스 9야. 제곱하면 누가 커? B가 크지. 근데 원래는 당연히 누가 커? A가 크잖아, 양수니까. 그지?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이거 뭐야? 어? 제곱을 해서 뺐는데 양수다. 그때 앞에 있는 A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만 사용이 가능하다?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또는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면 어떻게 하면 돼? 부동만 반대로 가면 되지. 알았죠? 그러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 무조건 당연히 양수가 크지. 뭘 고민을 해. 그렇지, 있잖아. 알았죠? 무조건 양수가 큰 거죠. 알았죠? 알았냐고? 예. 자, 여기서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우리가 당분간 만나는 거는 이게 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증명하고 할 거야. 근데 하나 더 있다. 뭐 있냐면 나누는 방법도 있어. 나눴는데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A가 큰 거지. 1보다 작으면 B가 큰 거고. 물론 이것도 언제? 양수일 때. 알았죠? 알았냐고? 똑같이? 알았음? 양수일 때. 알았음? 자, 다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보자. 증명을 실제로 몇 개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뭐 하는 거? 진짜 양변에 있을 때. 그래서 좀 이따 문제로 한번 풀 때 설명할 거고. 이것만 이용을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절대분식으로 이름 먼저 붙일까? 기본적으로 너네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절대분식. 자, 가자. 뭐야? A제곱, 이거부터 할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어때? 항상 성립하죠. 왜? 뭐라고? 뭐라서? 완전 제곱꼴이라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있잖아.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왜? 증명해봐. 너요. 왜요?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로 갈까? 플러스로 갈까? 은서야. 오케이. 마이너스로 가보자. 둘 다 성립해요. 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네. 네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절대값 A 더하기 B랑 찍지 말고 시연아, 둘 중에 누가 크거나 시연아, 둘 중에 누가 크거나 같을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은서 맞아. 그렇지. 앞에 거죠. 자, 이찬아. 증명해봐. 어? 이은지 채아야. 증명해봐. 하나만 써주면 닥쳐. 닥치래. 둘 개 증명해봐. 나머지도 증명해봐요. 이기. 여기서도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증명하지 어디 증명해? 네. 자, 참고로 지금 이 녀석들은 교과서에 있는 증명이다. 그 말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서술형은 잘 안 나와. 근데 그걸로 배송 출발했네. 냉장고는 얘도 출발했네. 좋아. 약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찍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거 뭐야? 벌써 6일 12. 이런 건 안 하냐? 이런 건 안 해? 뭔지 약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용히 하세요. 노란 글씨를 쓰면 돼요. 네. 여기 멀티탭이 남나? 안 남네. 음, 남는 멀티탭이 없나? 있나?
뭐야, 있네? 아, 이거 쓰면 되네. 멀티탭. 아, 이거 쓰지 말고 저거 쓸 거였나? 이거? 인터넷. 이거 쓸까? 뭐? 이거? 이거는 10년 더 쓸걸? 오, 쉣. 자, 나와서 증명해볼까? 뭐라? 욕했지? 누가? 왜? 행복해 보이잖아. 자, 농담이고요. 어머, 녹화를 계속 찍고 있었어요. 어머, 왜 멈춰지지가 않니? 제가요? 편집해야겠다. 자, 시작해볼까? 간다요. 간다요. 자, 지금 내가 해주는 증명 꼭 기억을 해라. 세 번째 건 할 수 있지. 뭐지? 대답이 왜 이러지? 할 수 있지. 세 번째 거는 뭐 언제 배웠음? 빨리 배웠구나. 선행을 3년이나 앞서갔니? 네. 아이, 고일 때 한 거죠. 그죠? 세 번째 거는. 그래도 뭐 한번 할까? 자, 증명. 쉬워요. 플러스도, 근데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제곱이 없구나. 아하. 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갑자기, 그래서 안 되잖아요. 는 뭐야? 너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까지 썼잖아요. 분명수로 바꾸려. 근데 네.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어? 그 와중에 잘못 보고 B의 제곱이 오, 감이 좋구나. 자, 간다. 아이, 샷업 해봐. 조용히 좀 해봐. 자, 간다. 있잖아. 사람이 내는 소리를 내야 돼. 알았지? 그 자꾸 배성 지르지 말고. 자,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 뭐씨 민원 폭발하네. 자, 뭐 잘못 쓸 수 있지. 자, a제곱에 마이너스 ab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붙여봐? 4분의 1 b제곱을 붙여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b제곱을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리고 증명을 해야 돼. 아직 영어도 풀어놨다 아니다? 모른다. 그래서 이대로 좌변만으로 계속 등호 이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세 녀석을 보니까 어때? a-2분의 1 b의 완전 제곱식이야. 그리고 뒤에는 4분의 3이라는 계수가 붙었지만 어쨌든 제곱수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을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나요? 대답해야지, 참. 이응. 자, 세 번째 거 가보자. 세 번째 건 뭐다? 수상에서, 공통수학 원에서 했던 거죠. 2분의 1 붙이고 2 붙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직까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다. 알았지? 이거는 밝히는 대상인 거고 좌변만 존재해. 그래서 양변에 2배 한다. 이거는 없다. 알았지? 증명을 해야 되는 대상은 우변을 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2분의 1을 붙이고 2배를 했는데 그 2배는 전개를 하는 거지.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어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a. 그래서 뭐예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까지. 그러면 뭐야? 또 제곱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끝내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 갔어? 네 번째 요 녀석. 이건 뭐야? 양변이 있지. 자, 여태까지 증명했던 1번, 2번, 3번, 1번 안 했고 2번, 3번은 어떻게 보면 우변이 0일 뿐이야. 우리가 배운 거는 방금 분명히 양변에 있는 놈을 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지? 양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갔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봐. 양면을 빼서 그래서 어쩔 건데 뺐는데 제곱식이면은 이용하란 얘기고 뺐는데 0보다 이런 식이 나오면 이용하란 얘기고
뺐는데 이거면 이용하라는 얘기로 재료를 어떻게 보면 2번, 3번은 준 거야. 4번은 진짜 양변이 존재하니까 우리의 증명 대상이 되는 거고 실제로 서술에 많이 나온다. 어떤 걸 이용하면 돼?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을 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야? 시연아.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번째 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둘 다 양수잖아. 물론 0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다? 증명. 뭐 해주세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좌변과 절대값 A 플러스 B를 우변을 뭐 한다? 제곱해서 빼준다. 알았음? 자, 그때 이찬아 절대값 A의 제곱은 뭐야? 그냥 A제곱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 제곱할 때 이거 제곱하면은 A제곱, 이거 제곱하면은 B제곱. 근데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할 때는 절대값 아직까지 그대로. 절대값 AB.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할 때는 뭐야? 결국은 절대값의 제곱이네. 그냥 제곱이랑 똑같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B. A제곱, B제곱 사라지면서 남은 게 뭐예요? 두 배 안에서 절대값 AB에서 그냥 AB를 뺀 거지. 여기서는 이제 상식 얘기. 범아, 절대값 AB가 커? AB가 커? 그냥 어떤 AB라는 수가 커? 아니면 절대값을 붙인 AB가 커? 당연히 절대값이 크겠지.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맞지? 맞지? 그래서 이건 뭐다? 큰 놈에 작은 놈 빼니까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증명하시면 끝나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절대분식 내가 뭐 준비하라 그랬어? 서술형 준비하라 그랬죠. 서술에서 어떤 거? 증명도 물어봅니다. 알았음? 자, 근데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다. 여기서 증명을 마치면 세 문제 전부 다 뭐 2번을 증명을 했다, 3번을 증명했다, 4번을 증명했다. 다 1점씩 감점이 됐어요. 뭘 놓쳤을까? 그거는 뭐 지금은 보면은 모르고 내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알았죠? 절대부등식을 증명하세요. 뭐 서술형으로 증명하세요라는 문제를 낸 문제를 볼 때 이제 답을 쓸 때 그냥 이렇게만 딱 증명만 끝마치고 내는 게 아니라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뭘 반드시 붙여줘야 되냐면은 마지막 답에 등호 성립 조건을 꼭 붙여주세요. 물론 그냥 크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크거나 같다일 때는 그 같다가 성립하는 조건을 꼭 붙여주세요.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들 감점돼. 왜 붙이라고 하냐면은 그냥 선생님이 수업 중에 풀이를 할 때 붙여주니까.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도 답을 쓸 때 뭐 꼭 붙이라고. 자, 뭐냐면은 여기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0일 때. 그럼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은 투다 빵빵이지. 그럼 B빵? B빵이면 A빵. A는 B는 빵일 때 성립한다. 언제도 첫 번째 주어져 있던 밝히고자 하는 대상이었던 부등식도. 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목소리 왜 이러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빵, A는 B. 빵, B는 C.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알았나요? 자, 여기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절대값 AB와 그냥 AB가 똑같을 때. 그게 언젠데? 그렇지. 부호가 같다는 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그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았나요? 끝. 요 조건을 안 붙이면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등호 붙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는 무조건 등호 붙인다. 라고 거의 공식처럼 기억해 두세요.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절대문제 끝났어요. 이제 오늘 하려는 찐 내용으로 갈 거야. 산수계평을 하러 갈 거야. 네. 지워도 돼? 다 지워도 돼? 산수계평은 쓸 게 되게 많아서. 오늘 참고로 책 문제 거의 못 건드립니다. 내가 써주는 문제만 거의 한 15문제 좀 풀 건데 그것만 거의 푼다고 보면 돼. 오버해서 15문제, 원래는 7문제야. 근데 이제
천천히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지. 지운다? 한다요? 자, 이제는 뭐 한다?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을 벗어나서 뭐 한다?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합니다. 근데 말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지 하나야. 아, 두 개야, 두 개. 교육과정에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해서 딱 두 개야. 알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또 눈 마주쳐. 또 눈 마주쳐. 아프냐니? 그건 질문이 좀 그렇다. 자, 간다. 무슨 뭐 하냐면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설명하겠어? 너네 뭐 이거 딱 보자마자 관계가 궁금하냐? 처음 배운 사람들? 뭐가 궁금해? 도대체 네. 뭐가 궁금해? 처음 배운 사람들. 그렇지. 그거부터 설명해야지. 그지? 야, 이씨? 아, 놀래라. 자, 간다. 우리 평균 구해보자. 은서야. 자, 너가 조용히 하셈. 자, 중간고사, 60점 넘었다. 중간고사에 90점을 받았고요. 기말고사에 100점을 받았음. 또라이들이냐? 자, 90점과 100점을 받았어요. 평균 몇 점? 네가 은서냐? 안 은서? 아, 미안해, 은서. 95점이다, 그죠? 어떻게 구한 거야? 잘 가고? 그렇지,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 개를 평균을 하고 있으니까 A, B를 더해서 일어 나누는 거. 그게 산술 평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 알았지? 자, 알았지? 자, 그러면 기하 평균이 뭔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얘기해 보자. 결국 뭐 예를 들어서 90점이라는 것과 100점이라는 게 나왔어. 평균은 어디에 있어?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 맞죠? 작은 놈보다는 크고 큰 놈보다는 작아지면은 그게 평균이란 말이야. 기하 평균의 기하가 뭐야? 그 하자가 왜 이러냐? 도형, 그림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어떤 그림? 두 개의 평균을 내기 위한 그림.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그러면은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 싶어. A, B에. 그럼 뭐 하면 된다? A와 B 사이 어딘가에서 멈추면은 그게 바로 평균이겠다. 맞지? 맞죠?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늘리고 줄일래? A를 막 늘리고 B를 됐다 조금 줄여가지고 거의 이렇게 만들어져 평균이에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평균이에요 할 수도 있나? 아니잖아. 뭔가 규칙은 가지고 키우고 줄여야지. 어떤 규칙? 넓이를 유지하면서 가로 세로가 늘어나고 줄어들다가 같아지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의 한 변의 길이를 나 평균이라 불러야지. 이게 바로 뭐다? 기하 평균인 거야. 얼마야? 루트 AB. 오케이? 그래서 기하 평균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물론 기억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하라고. 어쨌든 기하 평균은 뭐다?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알았나요? 루트 AB. 그게 기하 평균입니다. 알았죠? 자, 둘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항상 산술 평균이 큰 쪽에 있습니다. 물론 같아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등호가 붙은 부등식이네, 절대 부등식이네. 뭐 하겠어? 등호 조건이 또 필요하겠지. 그럼 뭐부터 해볼까?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왜 성립하는지부터 증명부터 해볼까? 아, 재밌겠다, 그치? 증명해보세요. 자, 증명해보도록 하자. 어떻게 증명하면 돼? 예쁘게. 어떻게 증명하면 돼? 쟨 뭐하니? 어떻게, 운이? 어떻게 제곱하면 돼? 어떻게 증명하면 돼? 제곱해서 빼면 되겠지. 왜? 루트가 있잖아. 맞나요? 아, 막 쉬워. 그래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오늘. 증명해보자. 아, 샷업 해봐. 자, 간다. 그래서 뭐 한다? 제곱을 해서 빼보자. 알았죠? 알았냐고? 제곱, 뺀다. 알았음? 증명하자. 그럼 뭐야? 4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그 안에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얘는
그냥 AB? 아니지. 4배 했잖아. 뭐야? 4AB. 맞니? 4분의 1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됐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됐지.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구나 하고 종료.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앞에 게 크거나 같은 거지. 알았니?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 자, 간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그렇지. AB가 같을 때 성립하며 두 번째 기하에서부터 가로와 세로를 AB로 잡았지. 맞죠? 가로와 세로를 AB로 잡았다는 말은 AB가 어떻다는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AB는 양수일 때 사용합니다. 알았죠? 기하평균, 산술평균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하는 절대부등식은 음수가 섞여 있거나 부호를 모른다면 쓸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양수란 말을 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뭐뭐뭐가 성립할 때, 뭐 A가 어쩌고저쩌고 1일 때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범위, 양수를 만들어주는 범위 얘기하는 거라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음? 자, 어쨌든 이겁니다. 그런데 분수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술기하평균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양면 2배 해놓고 사용해요. 그래서 너네가 저 식이 원본이지만 이 식을 훨씬 많이 만날 거다. 알았음? 하나 더. 문자 3개짜리 산술기하평균도 있습니다.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3개 평균 어떻게 구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렇지. 그래서 가로 A, 세로 B, 높이 C. 곱한 부피 A, B, C. 의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예요. 저 세제곱근이라는 기호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처음 본 사람 등등등 있을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세제곱을 하면은 8을, 예를 들어서 ABC의 곱이 8이다. 그럼 뭐야? 2. 만약에 ABC의 곱이 27이다. 그러면 세제곱근 27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음? 자, 요렇게 도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응용해서 활용하는 내용은 잠깐 패스하고 증명 하나만 더 해줄게. 일단은 둘 다 뭘 물어보냐면은 결국은 절대부등식이니까 뭐 물어보겠어? 앞에서처럼 증명을 물어볼 거야. 근데 증명이 메인은 아니에요. 산술기하평균은. 알았지? 좀 이따가 활용을 하러 갈 건데 그 활용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쉬고 나서 일단은 두 번째 절대부등식부터 합시다. 두 번째 절대부등식은 교과서에 있지는 않아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요. 산술기하 평균보다 좀 더 활용 용도는 높습니다. 왜? 등장하는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는데 셋 다, 넷 다 실수기만 하면 뭐라고 했지? 실수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양수란 조건이 꼭 필요 없다. 근데 실수라고만 해놓으면 당연히 코시인 것 같아서 만약에 낸다면은 양수라고 하겠지. 산술기하랑 헷갈리라고. 자, 어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뭐냐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여기는 AX, BY의 전체 제곱. 둘을 비교했을 때 앞에 게, 왼쪽 게 크거나 같습니다. 요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이놈의 증명은 여기 나온다. 618번. 교과서에도 있다. 안 나온다면서요? 활용이 안 나오지. 증명 대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도. 알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증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일부 활용 문제를 낼 수는 있다. 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를 구해보시오. 라고는 할 수 있지. 알았지? 자, 어쨌든 얘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증명 요거는 그냥 내가 할 건데, 자, 산술기하 평균 학교에서 다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증명은 하나 더 있어요. 왜? 산술기하 평균 증명이다. 그냥 빼셔도 되거든. 자, 이 상태로 바꿔서 뺄게. 알았지? 뭐야? A 플러스 B에서 2루트 AB를 뺍니다. 맞나요? 그때 저 A가 뭐로 보여? 루트 A의 제곱으로 보여? B가 뭐로 보여? 루트 B의 제곱으로 보여? 끝났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여기다 넣어놨다. 하셔도 돼.
알았지? 다시 한번 저 A가 뭐로 보이는 거다? 루트 A의 제곱. B는 루트 B의 제곱으로 바라만 보는 거지.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냥 빼면 된다. 코시는 그냥 빼면 된다. 알았니? 어허. 전개해보자. 아, 일단 어떻게 했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뭐? 우변에 있는 놈을 뺍니다. 뭐 할까? 전개하자. 요 녀석은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한 두 개짜리 제곱 없이 A제곱 X제곱 빼기 B제곱 Y제곱 빼기 2ABXY AX제곱 겹치네 BY제곱 겹치네 남은 것만 다시 써볼까? AY의 제곱 BX의 제곱 마이너스 2 AY BX AY 빼기 BX의 제곱이구나 0보다 더 낫다 증문 끝. 그러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다? AY랑 BX가 같을 때 성립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안 쓰고 양변을 A로 양변을 B로 즉 양변을 AB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거든.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로 바꿔서 씁니다. 왜요? 써먹기 편하라고. 왜? 곱한 둘이 V랑 곱한 둘이 B가 같다. 이게 더 빨리 배워지거든. 굳이 막 A랑 Y랑 거꾸로 곱하고 아니라. 알았죠? 곱한 놈들끼리 B, 곱한 놈들끼리 B. 알았음? 그렇게 만들려고 더 편하게 하려고 바꿔둔 겁니다. 그럼 뭐 실제 너희들이 이거 증명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써놔도 크게 상관은 없고. 알았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절대 분원식을 배워봤다. 자, 근데 지금은 증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산술기하 평면에서는 뭐라 그랬어? 증명이 메인이 아니라 활용형이 메인이라고 그랬고 코시에는 교과서에 없는 거라서 증명이 더 메인이기는 해. 근데 활용을 낼 수도 있어서 나는 오늘 이거 활용과 이거 활용에다가 제대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알았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산술기하 평면에서만 대충 한 많이 잡으면은 한 9문제. 최종 버전까지 가면 9문제야. 근데 아마 보통 웬만하면 한 7문제 정도에서 멈출 겁니다. 8문제나 7문제 정도. 그리고 코시는 딱 하나. 알았음? 그렇게 오늘 수업 끝. 근데 되게 적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자, 아무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증명은 다 지우고요. 저 화면 잠깐만 좀 끌게요. 어디 갔지? 뭐라고? 뭔 타임? 마이크 켰어요. 샤랍 하세요. 아, 풀었나봐. 야! 누가 좋아? 이제 잘 봤어요. 내가 아마 조만간 사라질 것 같아. 밤길에 뒤통수 맞아가지고 네가 뭔데? 하면서 처음에 자, 샬랍하죠.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도대체 뭘 구할 건데? 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 자, 우리 곱셈 공식 한번 생각해 봐.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뭐였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근데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변형식을 만든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다. 자, 근데 나랑 했던 사람들. 사실 곱셈 공식의 변형식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왜? 그냥 쓰면 되잖아. 결국 물어보는 게 뭐야? A 플러스 B라는 합, AB의 합, 그리고 곱, 그리고 제곱의 합. 세 개 중에 보통 두 개를 주지.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값을 구하시오지. 근데 대부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밑에 걸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결국은 저 세 개, 그냥 곱셈 공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 개를 가지고 만든 어떤 식이 있고 그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양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값을 줄 테니까 다른 하나를 구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주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요게 뭐였다? 만약에 부등식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얘네들의 값을 3과
5라고 준다. 그럼 얘는 뭐야? 8보다 크거나 같은 거.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의 뭐가 나오는 거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뭐 물론 이거는 부등식은 아니니까 결국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15라고 주어지면 A에 뭐가 주어진 거? 최소값이 주어진 거.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3으로 줬다. 그럼 뭐야? B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알았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산술기합평면 도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A와 B를 가지고 뭐 하고 뭐 했어? 더하고 곱했어. 그래서 합과 곱 중에서 하나를 줄 테니까 다른 한 놈에 뭘 구해보세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최대 최소 구하기로 활용을 합니다. 뭔 말할? 자, 기본 문제 바로 들어가자. 저쪽 빈대에다가 내가 문제를 한 8가지 유형으로 쫙 한번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설명해보자. 1번, 제일 기본적인 형태. 뭐? A, B의 합을 주는 거야. 얼마라고 줄까? 3이라고 줘볼까? 그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이거야. 자, 뭐야? A, B는 일단 양수란 말 해야 된다. 알았지? 제일 처음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 B의 합이 3이면 3이다. 그러면 뭐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답은 뭐다? 너희들은 합과 곱을 가지고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 물어봤네? 산술기하 써야지. 그래서 뭐 바로 3을 쓸까? 3보다 2루트 AB가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양변 2 나누고 제곱해주면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AB가. 그래서 답은 4분의 9.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알았죠? 너무 쉽죠? 하나 더 해볼까? 기본형 하나 더. 뭐? 곱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합에 대해서 최소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뭐야? 또 합과 곱 중에서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네. 뭐 쓴다? 나 산술기하 써야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은 거야. 누구보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4보다. 얼마? 4. 따라서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할? 어떻게 푸는 게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곱과 합 둘 중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 물어본다. 알았지?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곱은 최대, 합은 최소로 물어봐요. 다른 건 물어볼 수가 없거든. 알았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단가? 아니요. 형태 변형이 들어간다 그랬죠. 2번부터가 어떻게 보면 찐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1번은 너무 기본형. 그래서 활용형 문제이지. 도형 활용. 막 돼지우리 넓이하고 막 할 거 아니야. 또 닭장이 넓이하고 꽃밭이 넓이 할 거 아니야. 그때 뭐 나오는 거겠지. 이런 기본형은. 활용형은 보통 식을 세우는 게 어렵지 세우고 나면 되게 쉬우니까. 자, 어쨌든 간다. 얘는 뭐다? 근데 너네 저기 함수 우리 반 아니구나. 뭐다 말했지? 이거 가보자.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제일 처음에 A는 양수일 때. 자, 어때? 뭘로 물어보고 있어? A만 바라보면 역수의 합. 4 때문에 찐 역수는 아니지만 A만 보면 역수잖아.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 왜? 곱하면 뭐잖아? 상수잖아. 그럼 뭐다? 곱은 안 줬지만 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역수의 합으로 물어보면은 바로 뭐 쓴다? 산술기하 쓴다. 왜요? 역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놈보다. 또 답은 4야. 알았지? 알았지? 그 다음 세 번째로 간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3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때? 자,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어. 뭐야? 역수의 합. 맞지? 근데 찍. 이 녀석의 최소를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는 2번이다. 뭐 해야 돼? 곱하면 사라지게끔 해줘야 돼. 그럼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어 없어? 분모는 건드릴 수가 없지. 더하기 빼기로는. 곱하기 나누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맞지? 더하기 빼기는 없앨 수 없잖아. 그럼 뭐다? 분자에 있는 저 A를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A-1이 필요하니까 A-를 쓰는 거야. 그럼 얘만 가지고는 산술기합평면 쓸 수 있다 없다? 있잖아. 문제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겠지. 양수라서. 그럼 어쨌든 뭐다? 내 맘대로 마이너스를 막 더했으니까 다시 플러스를 더해주고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써봐. 뭐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야? 이거 뭐 2 어디 갔냐? 얼마?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하나 더 간다. 4번, 5번. 두 개 같이 갑니다. 뒤에 보이냐, 시연이? 5번 보여? 살짝 올릴까? 여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자, 4번 간다. 4번. 무슨 꼴이냐면, 1차분의 2차 꼴. 5번의 꼴은요, 2차분의 1차 꼴. 자, 가보자. 1차분의 2차 꼴. 뭐다? x-1분의 x나 a나 똑같아요? x제곱 빠바바바밤. 어떻게 하지? 싫어요. 어? 실수하고 있는 거지. 네. 한 번에 마지막에 플러스 1이 어디서 나오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바꾼 건 이거지. 여기까지인 거 맞지? 그지? 그때 우리는 뭐만 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산술기에 쓴 거야. 그럼 산술기의 평균의 식에다가는 양분의 1을 더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았어? 이런 거야. x-1의 제곱 플러스 1의 범위가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나왔지. 왜? 얘가 0보다 크고 나왔으니까 전체는 1보다 크고 나왔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쓴 거야. 얘만 가지고 보면 4보다 크고 나왔으니까 얘까지 포함하면 5보다 크고 나왔던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써. 나는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그냥 5라고 바로 쓰지. 얘가 4보다 크고 나왔으니까. 얘만 보고. 됐어? 이해됐어? 근데 이거 바꿀 때 방금 네가 질문한 것처럼 되게 헷갈려 함. 1부만 산술기하고 1부는 따로 상수 따로거든. 헷갈려 함. 조심해야 됨. 좀 이따 문제 풀어보다 보면은 뭐 실수 한번 하겠죠. 뭐 그때부터 고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거 문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야 너희들한테 좀 재밌는 문제를 줄까? 이거로 가볼까? 알았어. 딴 거로 가자. 왜 웃나? 아, 조용히 해봐. 플러스 7. 2. 의 최소값 구하시오다. 근데 왜 노란색을 썼다? 아이씨. 이거였나?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 기기. 풀어보셈.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차분의 2차는 못 풉니다. 이 형태로는. 그래서 또 뭐예요? 식변형으로 들어갈 거야. 어떻게? 유리함수에서 너네가 하는 것처럼 이제 아직 유리함수 안 배운 사람들도 있죠. 유리함수 곧 배우게 될 텐데 분자의 차수를 상수까지 떨어뜨려줘야 돼. 그래서 분모가 x-1이라면 분자를 x-1의 배수꼴로 써주는 거야. 일단 몇 배? x배. 오케이? 그러면은 x제곱은 완성했지. 2x 아직 완성 못했죠. 다르죠. 마이너스 x니까. 그래서 뭐 한다? 또 3x가 필요한데 그때 그 3x도 x가 아니라 x-1로 가는 거야. 그럼 1차까지 맞았지. 그럼 이제 상수항만 맞추면 되지. 마이너스 3이네. 원래는 7이었어. 그럼 뭐 해야 돼? 바꿔야지. 1이야. 1. 거꾸로 내가. 자, 어쨌든 어차피 답에만 지장이 있는 거지 풀이는 똑같아요.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깔끔하게. 웃는 거 누구야? 콧방이 누구야? 아, 그래. 자, 그러면 일단은 뭐다? 뜯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 참. x 마이너스 1분의 4 됐니? 그러면 몇 번 문제로 돌아왔어? 3번 문제로 돌아왔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일단은 뭐만?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4만 생각을 해봐. 또 2루트 4보다 크거 나왔겠지. 그래서 4로 맞추려고 이제 한 거야. 상수랑 장난친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맞아 안 맞아? 다르잖아. 그럼 등호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해? 4가 또 필요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8보다 더 낮은 거야. 알았나요? 노란색 부분만 4보다 더 낮고 거기만 산술기가 쓰고 있으니까.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러면은 2차분의 1차를 하기 전에 요 질문을 먼저 해볼게. 문제에서 뭐라고도 물어보냐면은 이것도 물어봅니다. 자, 2번부터 들어갈까? 1번부터 할까? 2번부터 할까? 최소값과 그때의 A도 구해주세요. 자, 질문은 여기까지 늘어났다. 그때의 A를 구하시오. 답은? A는? 자,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때라면은 뭐야?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물어보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을 때. 알았지? 알았지? 근데 여기서 같다라는 식에서 양변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등호가 성립해. 근데 등호가 성립하면 둘은 같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거 더해서 얼마 만들었는데. 그러면 얘는 인 거지 그냥. 알았죠? 그럼 그때의 A는 뭐다? 2가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만약에 3번에서도 그때의 A를 물어봤다. 그럼 뭐야? 역시 어느 부분만 봐봐 얘들아? 어느 부분만 봐야 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다. 상술기하 평균을 쓰고 있는 그 부분만 봐. 둘이 똑같은데 똑같은 거 더해서 4 만들었지. 전체 5가 중요한 게 아니야. 5는 얘까지 해서 5고. 맞죠? 얘만 보면은 4잖아. 그럼 얘는 얼마? 2. 따라서 A는 4. 알았니? 그럼 어디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때의 A를 구하시오 였다면 어디만 봐? 산술기하 부분만 봐. 더해서 4 만들었으니까 얘는 2인 거지. 알았니? X는 3. A가 아니라 X구나. 어쨌든. 알았니? 오케이? 끝. 자, 그럼 이제 2차분의 1차로 돌아가도 될까? 2차분의 1차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똑같아요. 뭐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1 그냥 4번을 뒤집은 거야. 대신에 이 녀석에 뭘 물어봐? 최대를 물어봐.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a가 양수일 때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다시 뭐라고? A가 양수일 때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놈의 역수는 그놈의 역수보다 부등호 방향 바꿔서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5번을 물어보면 4번의 역수가 답이야. 8분의 1. 그래서 나는 보통 뭐 하라고 하냐면 이걸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우린 거꾸로 하셈. 일단 나는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해야지. 그럼 4번처럼 똑같이 풀어요. x-1, 안 보이지?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최소값이 8이니까 우리의 답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1의 최대값은 얼마다? 8분의 1이다 하면 근데 알았음? 이렇게 끝을 내면 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분모만 가지고 계속 변형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여기까지 계속 똑같이 따라오는 거야. 대신에 분모에서.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뭐하니까?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마무리를 지어. 원래는.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과정에서 계속 분의 1 계속 따라오기 귀찮거든. 그래서 나는 한편 이 녀석의 역수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쭈루루루 8이므로 답은 8분의 1이다 하고 끝을 내라고 그냥. 알았지?
그래서 다시 온다. 5번 문제의 질문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4번 문제의 답의 역수라고 생각을 하라고 맞힐 겁니다. 알았죠? 자, 6번으로 갑니다. 5번까지는 별거 없죠? 이거 이제 산술기하 지워도 되지? 안 되나? 여기 지워도 되지? 요거. 지운다. 코시는 이따가 풀게 되면 다시 써주면 되니까. 자, 6번의 형 들어가 보자. 6번은 뭘까? 7번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간다. 하나는요. 2x 플러스 3y. 2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그때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값이 이상한 것 같은데 2x 플러스 3y 값이 2라고 주어졌을 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와, 두 문제 되게 이상하다, 그죠? 거의 똑같이 생겼지. 그지? 자, 여기서 메인 풀이는 사실은 7번이라고 설명한다. 근데 6번은 다른 풀이가 있어서 6번을 먼저 갈 거야. 왜냐면 6번의 다른 풀이가 알아먹기 편해. 왜냐면 있잖아. 요 녀석을 보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그렇지. 사람이라면 분수 더하기 분수는 당연히 통분부터 해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통분을 하면 풀리는 문제. 뭐야? 분모 x 곱하기 y. 분자 3y 플러스 2x. 분자 뭐야? 2잖아. 그래서 이거는 xy분의 2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아까 저 5번이랑 비슷한 원리로 x 곱하기 y의 역수를 가지고 최소를 물어본다면 언제 성립한다? x, y가 최대일 때 성립하지 않을까? 맞니?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합이 주어졌네. 뭐 해보자? 곱으로 가보자. 대신에 x와 y의 곱이 아니라 더하기의 대상인 2x와 3y의 곱이겠지. 맞나요? 맞나요? 아냐고. 그래서 양면 촉촉 나누고 촉촉 해주면 뭐야? 1, 6xy. 그래서 xy의 곱은 6분의 1보다 작겠지. 맞죠? 최대값 얼마예요? 6분의 1. 그럼 여기는 뭐예요? 12. 알았니? 이게 답인 거야. 되었니? 되었어? 그런데 7번은 통분을 일단은 해보겠지. 근데 분자가 얘랑 달라. 그럼 분모도 xy고 분자도 xy가 계속 남아있지. 그러면 아예 다른 풀이로 가는 겁니다. 통분해서 실패하고 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 잘 봐.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다가 2를 한 번은 나눠주고 한 번은 2를 곱할 거야. 근데 그 2가 뭐냐면 2x 플러스 3y인 거야. 자, 왜 등호 성립하는지 알겠지? 얘는 2다. 알았지? 그래서 같다. 근데 여기서 뭐야? 2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개해봐. 4, 9, 13, x분의 6y, y분의 6x. 뭐가 보여? 역수의 합이 보이지. 그지? 그래서 얘만 놓고 산술기하 써주면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답은 2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알았나요? 그렇게 최소값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끝. 근데 책에서는 6번, 7번, 9번 없이 그냥 이 풀이를 계속 가요.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문제도 이 풀이 쓰면 됩니다. 답 똑같이 나와요. 12라고. 알았음? 그런데 요거는 너희들이 생각의 흐름상 당연히 통분을 먼저 해볼 거라서 통분을 못 본다. 나는 써준 것뿐.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유형들.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식 문제나 그냥 일반 단답형 문제로, 중청 같은 데는 단답형 많이 나오잖아.
세종도 그렇고. 자, 그런 학교들에서 제일 많이 내는 거 바로 4번, 5번, 6번, 7번. 좀 쉽게 낸다. 객관식에서 좀 앞번호 막 5번, 6번 이런 데 낸다. 그러면 답은 문제는 3번. 그래서 3, 4, 5, 6, 7이 제일 많이 나와. 1, 2번은 너무 기본이고. 알았죠? 알았죠? 넓이 뭐 하면서 막 닭장의 넓이 하면서 나오는 문제는 1번으로 제일 많이, 1, 2번으로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알았습니까? 물론 3번도 포함. 알았어? 자, 여기서 이제 8번, 9번 형태로 가도 되나? 오케이? 자, 간다. 여기 왼쪽 1, 2, 3, 4, 5번 좀 지울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이 뭐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서에 따라서지 난이도는 어렵다 싶다가 섞여 있다. 아마 4번, 5번이 더 어려울 거야. 6번, 7번보다 익숙해지고 나면. 자, 간다. 8번. 여덟 번째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진짜 여덟 번째라는 것보다는 7번 때문에 생긴 너희들의 의문이야. 8번 하나 맞까? 뭐냐면 8번 어떻게 보면 7번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똑같이 갈까? 왜 웃나? 양수 xy에 대한 똑같이 가잖아. 그냥 이 녀석의 최소를 물어보기도 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전개하면 되겠지. 방금 한 것처럼. 전개해보자. 뭐야? x분의 6y y분의 6x 더하기 13. 그때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1루트에 36이니까 결국 10이거든. 그래서 답은 뭐다? 25예요. 맞나요? 오케이? 자, 답은 25. 그런데 이번에는 9번 문제, 다른 문제 보자.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잠깐만 쓰지 말아봐. 어떻게 물어봐야 너네를 괴롭힐 수 있을까? 예? 그냥 가자.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 닥쳐. 고쟁이에 없을 텐데. 아, 좀 더 마음에 드는 거. 이것도 있지만 너네를 더 괴롭힐 수 있는 거. 아, 저 마음에 안 드는데. 마플로 봐야겠다. 웃지 마. 왜 웃나? 정신 나갔나? 어? 아, 이거밖에 없나? 이거 너 고증이랑 똑같은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엎드리지 마! 자, 시작할 거야. 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가자. x분의 y 더하기 g. y야. y분의, 아, 마음에 안 드는데. g 더하기 x. g분의 x 더하기 y. 뭐 이상하냐?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원래 내가 내고 싶었던 형태는 그냥 형태만 보여줄게. 알겠어?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똑같잖아. 그럼. 아니야, 그냥 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문제를 못 만들겠다.
내가 항상 내주는 형태가 있는데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음? 곱하기 곱하기 꼴이 있는데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아, 뭐였지? 이게 다 왜 더하기밖에 없어? 여기 있나? 조용히 하세요, 박시원 씨. 아, 치아야? 어. 선생님, 저 고려대 나오신 명진쌤으로 갈래요. 그냥. 목표를 높게 잡아야지. 목표를 그렇게 낮게 잡으면 어떡하니? 다른 연습생한테 갈래요. 세종에 연구대 선생 잘 없지 않니? 설득받는 고래가 쌤이 누구 안 돼? 막걸리 제가요? 아니, 내가 막걸리 싫어해서. 좋아하진 않았어. 자, 어쨌든 간다. 어쨌든, 모르겠다. 못 만들겠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간다요. 자, 얘만 보라고 하면 갑자기 푸는 애들이 생김. 자, 간다. 일단, 오케이? 어? x 더하기 y, x분의 z. 뭐. y분의 g, y분의 x. 뜨더라고. g분의 x, g분의 y. 알았죠? 자, 그런데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자.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푼다? x분의 y, y분의 x. 중에 y분의 g, g분의 y. g분의 x, x분의 g. 교환법칙을 써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요. 그렇게 더하기로 해봐. 내가 색깔 바꾼 거 일부러 보이지? 초록색이 뭐야? 역수의 합이잖아. 주황색도 역수의 합이고 파란색도 역수의 합이잖아. 그래서 요 녀석만 놓고 보면 뭐야? 2루트 1보다 크거 나왔겠죠. 주황색은 2루트 2이 곱하면 1보다 크거 나왔겠죠. 파란색은 역시 2루트 곱하면 1보다 크거 나왔겠죠. 그럼 2보다 크거 같은 놈, 2보다 크거 같은 놈, 2보다 크거 같은 놈. 세 놈을 더해놨으니까 전체 답은 6보다 크거 나왔겠죠.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풀어주는 순간 갑자기 8번 문제의 풀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선생 2x 더하기 3y만 바라보면 얘네들은 2루트 6xy보다 크거 나왔잖아요.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만 보면은 2루트 xy분의 6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끼리 곱한 거니까 4 곱하기 6 얼마? 24보다 크거나 같아요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최소값은 24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 그럼 답이 25냐 24냐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의문을 갑자기 가져서 8번, 9번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8번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얘는 왜 전개를 해서 한마에 가야 하고 얘는 왜 따로 해도 되느냐. 일단 이 답은 틀린 거다. 24는 안 나와요. 25가 답이에요. 자, 왜 위에 거는 따로 하면 틀리고 왜 밑에 건 따로 하면 맞냐. 그거를 너희들이 구분을 해야 돼. 따로 산술계를 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대신에 따로 써도 된다라는 게 뭐가 성립하냐면 있잖아. 얘 봐. 등호 언제 성립하니? 더하기를 이루는 둘이 같을 때. x분의 y와 y분의 x 같을 때. 양변의 x배 양변의 y배 해주면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 즉 양수니까 x와 y가 같을 때야. 얘는 y와 g가 같을 때고 얘는 g분과 x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 2를 가지는 경우랑 얘가 최소값 2를 가지는 경우랑 얘가 최소값 2를 가지는 경우가 세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언제? x, y, g가 다 같아질 때. 알았니? 그런데 얘는 등호 성립 조건 따져봐. 둘이 같을 때 2x와 3y가 같을 때 얘는
x분의 2와 y분의 3이 같을 때, 즉 2y와 3x가 같을 때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xy가 00이 아니고서야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잖아. 2x랑 3y가 같은데 3x랑 2y가 어떻게 똑같아? 다르거든. 찬주야! 목 부러지겠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최소값으로서 이 녀석을 가질 때는 얘는 최소값이 아니라 좀 큰 값을 가지는 거야. 얘가 만약에 최소값을 가지면 얘는 최소값을 가지지 못하고 살짝 큰 걸 가지는 거야. 그럼 곱한 녀석의 최소값은 둘이 적절하게 내려온 이 상황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때를 가지고 입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입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는 맞아. 근데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제한값은 입사는 못 가지는 거지. 최소와 최소를 곱해놓은 거니까. 우리는 근데 동시에 발생 못하고 얘가 최소면 얘는 살짝 크고 얘는 최소면 얘는 살짝 크니까 실제 최소는 적절한 데서 또는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최소를 구해놓은 거야. 그래서 입사는 잘못된 답이란 거야. 알았음? 그래서 따로 산술기하 쓰는 경우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뭘 따져줘라?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서 동시에 성립하는 게 가능한지를 봐봐.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거는 따로따로 풀면 안 되는 문제인 거야. 어떻게든 전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하나의 산술기하로 끝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뭔 말 알? 오케이? 요게 산술기하의 최종 버전. 근데 책 순서로 가보면 있잖아. 얘네 완전 기초적인 초반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가 마지막에 설명한 이유는 너희들이 갑자기 잘 해오다가 나중에 뒤에서 가질 의문 때문에 얘네를 제일 뒤로 몰아놓은 것 뿐이야. 나중에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될 거거든. 그걸 미리 그냥 설명해 주는 거지. 알겠죠? 그럼 찐 최종 버전은 사실 얘를 응용해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는 내신 대비 하다가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아니면 아무튼 알겠죠? 너희가 이제 그 내신고쟁이랑 마플을 풀잖아. 내신고쟁이 스텝 3나 마플의 행복한 1등급에 거기 껴있어. 그래서 어차피 계약하면은 한 번 더 다룰 거라서 그때 하는 걸로 넘길게요. 이념의 응용 버전, 최종 버전이 하나 더 있어. 삼각형 넓이 버전. 알았죠?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나 남았다? 코시 하나. 그거 한 문제 풀면 끝나요. 자, 어쨌든 결론.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맞지? 근데 뭐가 주어지고 뭘 물어볼 때 합과 곱 중에 하나가 주어지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쓰는 게 산술기하 평균. 왜? 산술기하 평균의 식의 생김새 자체가 좌변은 합이고 우변은 루트 안에 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너네 코시 내가 지웠는데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어떻게 생겼었어? 그렇지, 기억이 안 나지. 그지? 자, 외워야 된다.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ax 알아. 나 첫 번째 거로 잘 안 열어요. 열지도 않고 닫고부터 시작하는데. 자, 요겁니다. 알았죠? 아니, 체험 말고 뭐 시연. 시연! 자, 요겁니다. 여기서 너네 산술기하 평균도 사실은 이제 무조건 x와 y의 합이 아니라 2x, 3y 물어봤었지. 만약에 뭘 주어졌어? xy가 주어졌어. 뭐라고 할까? 뭐 6을 주어졌다. 그때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해도 이제 쓸 수 있겠지. 어떻게 쓰면 돼? 그냥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그렇지. 더하고 있는 대상들을 곱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개수 적당하게 장난칩니다. 그럼 여기 봐. 둘 중 한 놈은 개수란 얘기야. XY가 개수겠어? AB가 개수겠어? 당연히. AB가 개수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저 AB는 그냥 상수라고 취급하면 돼.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XY를 가지고 뭐 물어보고 뭐 제공한다? 적당한 개수배를 하든 말든 AB가 1일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문자들의 합과 제곱의 합이 주어질 거야. 산술기하는 뭐라고? 합과 곱. 하나는 제공하고 하나는 물어보는 대상을 합과 곱, 코시 슈바르츠는 합과 제곱의 합. 그래서 구분 짓는 건 누구다? 곱이냐 제곱의 합이냐로 갈라질 거다. 알았지? 그게 산술기하와 코시 둘 중 뭐 쓸래를 알아내는 뭐 원리입니다.
물론 산술기하는 역수의 합이 있었듯이 코시도 응용하는 버전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기본 문제는 그냥 설명하고 끝날 거야. 뭐냐면은 EX 플러스 3Y가 마음에 안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야. 조용히 해! 그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시오. xy는 실수. 둘 다 물어봤네. 근데 어쨌든 제공을 한 게 제곱의 합, 물어보는 게 합. 뭐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았죠? 자, 가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여기에 2x 3y. 아, a, b가 누구야? 각각 2, 3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 2제곱, 3제곱 써주면 돼. 이게 뭐야? 13이네? 이거 뭐야? 이것도 13이네? 그러면은 제곱을 해서 13이 제곱 169니까 2x 플러스 3y는 끝! 다 나온 거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코시는 만약에 물어보면은 되게 쉬운 문제가 돼. 딱 하나 제외하고 요거 하나 때문에 사실 코시 두는 거야. 오케이? 잘 안 나오지만 이게 교육과제 없는 거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 자, 너희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래? 시간 딱 3분 드릴 겁니다. 이번에 하나만 더 하고 갈까? 그냥 내가 풀어주는 거? 싫은가 보구나. 뭐 하지? 문제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져야 너네들이 틀릴까? 뭘 물어봐야 너네가 틀릴까? 아니,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하나를 값을 줘야 되는데 뭘 물어보고 뭘 주는 걸로 바꿀지 지금 고민이에요. 봤어? 어허. 하나도 안 즐거워. 잠깐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뭘 주고 뭘 물어봐야 될까? 살짝 만들어 볼까? 이렇게 숨겨가지고 잠깐 풀고 보여주려고 하니까 되게 옹졸해 보이네, 사람이. 이걸 줘야겠다. 자, 간다. 13이에요. 그때 x 더하기 y의 최대값 물어볼까? 최소값 물어볼까? 자야. 뭐 물어볼까? 오케이, 최대값 물어보자. 자, 기기 풀어보세요. 간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렵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쓰는 순서가 항상 제곱의 합부터 쓰세요. 그리고 합쪽을 쓴 다음에 A, B는 보면서 맞춰가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데 있잖아. 애들이 병적으로 전부 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써야 돼. 늘 알았다 또는 내가 말해줘서 알았다. 어쨌든 쓰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었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 1인가 봐. 그래서 여기다가 딱 써놓고 고민하고 있어. 이 중에 한 서너 명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 몰라, 나도. 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도 어떻게 보면 x 더하기 y였고 여기는 루트 안에 2루트 안에 뭐? x 곱하기 y였지.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2x, 3x 쓰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렇게 쓰지를 못해? 간다. 제곱 안에 있는 게 봐봐. 제곱 앞에 뭐 있어? 지금 4가 있고 9가 있잖아. 우리는 공식 안에서는 개수 변화를 제곱에다가는 앞에 붙일 수 있어 없어? 내 맘대로 막 붙이지 못해. 그럼 도대체 이 4랑 9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예? 자, 그래서 뭐예요? 2x가 조용 2x가 제곱 안에 통째로 있는 x자리에 있는 문자인 거야. 3y가 제곱 안에 있는 문자인 거라고. 그러면 우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2x와 3y의 몇 배인 형태로 써줘야 돼. 몇 배? 2분의 1배와 아이씨 2분의 1배와 3분의 1인 거지. 왜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에요? 만들어야 되는 건 1x 1y니까. 그러면 AB 자리가 2분의 1이고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가 13이지. 얘는 정리해주면, 통분해주면 36분의 13이지. 36분의 13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xy 실수라 그랬지? xy 범위는 6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분 왜 x 곱하기 봐야 돼?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최대값은 6분의 1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곱의 합족을 먼저 써주는데 제곱 안에 무조건 x가 있다, y가 있다가 아니야. 지금처럼 바뀔 수 있다. 알았지? 알았지? 됐지요? 오늘 여기까지. 자, 그런데 가방 정리하면서 들으셈. 요 얘기 했을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뭐 제곱의 합과 합만 나오나? 아니요. 그걸 응용한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마치 산술기하에 역수의 합이 있었듯이. 근데 얘는 하나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주는데 형태가 바뀌는 게 뭐냐면은 xy의 합을 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루트 x, 루트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어. 둘 중 하나는 제공하고 하나는 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라보는데요? 이거 컷이다. 왜? x가 아니라 루트 x의 제곱이고 루트 y의 제곱이니까. 알았지?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루트 x와 루트 y의 값이 예를 들어서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 그때 희한하게도 있잖아. 이 문제를 교과서에서는 산술기하로 풀어요. 되게 산술기하처럼 코시-슈바르츠처럼 보이는 산술기하 문제도 있어. 정확하게는 코시로도 풀어도 되지만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교과서에서는 산술기하로 풀어주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는 구분해야 돼. 이걸 코시로 풀 것인가 산술로 풀 것인가.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해봐야 까먹어서 내신 대비 때 한 번 더 보여주는데 어쨌든 최종 버전 하나 더 있다. 알았지? 두 개 되게 연결시켜 놓은 듯한 되게 헷갈리게 만든 듯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명제 단어는 끝이 났고요. 오늘 숙제는 조금 많을 거야. 근데 아직 정리하면 안 돼. 너네 프린트 받아가야 돼. 명제 프린트. 마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답지는 줬잖아. 명제 줬지? 근데 절대 부등식은 안 줬을걸? 따로 있어가지고. 아무튼 알겠죠? 잠깐만 기다리세요.